이 동영상은 일랑이라고 들어봤나? 영화 일랑과 일랑의 원작인 일본 애니메이션 일랑, 김지훈 감독들의 영화인 달콤한 인생,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으며 악마를 보았다와 밀정, 장화홍련의 장면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ust don't chew it. 또 앞부분 5분 동안 김지훈 감독의 영화들과 연출 스타일에 대한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5분 후로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김지훈 감독의 영화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분은 한국 영화 감독들 중에 흔치 않게 비주얼리스트죠. 때깔을 정말 잘 뽑아냅니다. 달콤한 인생 이후에 한국 느와르들은 전부 이런 분위기를 띠고 있을 만큼 이 장르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근데 이 초콜릿 케이크는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고전 한국 영화 장르인 만주 웨스턴을 가져다가 이런 느낌을 만들어낸 것도 한국 감독 중에 유일하다시피 하죠. 저런 친구들도 독립운동을 하나? 이 양반은 매번 새로운 장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도 최소한의 만듦새는 보장을 해줍니다. 적어도 강우석 감독의 영화들을 볼 때처럼 날 쏘고 가라. 촌스러운 화면을 억지로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뭐든지 일장일단이 있듯이 김지훈 감독의 영화들은 비주얼은 항상 중타 이상을 치지만 서사에는 그닥 강하지가 않습니다. 나보고 뭘 어떡하라는 거야? 뭔가 이야기가 시원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질 않죠. 저한테 왜 그랬어요? 우리는 달콤한 인생을 보면서 선우와 희수가 막말로 둘이 뭔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설마요. 강 사장이 그걸 갖고 선우를 쥐잡듯이 때려잡는 이유를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너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젠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냥 기분이 나쁜가 보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목욕값을 줘서. 선우 역시 구사일생으로 죽다 살아나왔으면 낼름 도망쳐서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에 무리를 해가면서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다 쓸어버릴 이유가 딱히 없죠. 그래서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너 대체 왜 그래? 정말 이럴 거냐? 라고 질문은 계속 던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주는 캐릭터는 없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뭔가 그래서 영화 전체가 약간 선문답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은 영화의 중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에서 송강호가 웃기는 거, 도끼가 가득 차 있는 이병헌이 또라이 짓을 하는 거, 그리고 정우성이 장총을 돌리는 것에 간지에 반하지 이들이 연기하는 캐릭터에 깊이 감정이입할 수는 없습니다. 뭘 알아야 감정이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겨우 알 수 있는 건 박창희가 왜 그렇게 윤태구를 싫어하나, 뭐 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영화들을 보면 김지훈 감독은 때깔나는 화면, 간지나는 액션씬은 잘 만들어내지만 이야기와 서사를 밀도 있게 잘 짜는 감독은 아닙니다. 그 말 한번 이쁘게 한다 참. 그래서 인물과 감정선은 단순할수록 좋죠. 악마를 보았다처럼 말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정말 쉽습니다. 원한 관계죠. 기억해둬. 점점 끔찍해질 거야. 서로 최대한 잔인하게 죽이고 싶어하는 두 남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두 놈 설명할 땐 바짝 붙어댕기지. 밀정 역시 뭐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어떻게? 니네 다 뚫렸어. 일단 독립운동가들과 일본 경찰이라는 관계 자체가 별다른 설명이 필요한 관계가 아니죠. 왜? 겁이 나나? 그리고 김지훈 감독은 장화홍련 때부터 긴장감을 쪼았다가 확 터트리는 솜씨 하나는
아주 그냥 예술이었습니다. 즉, 김지훈 감독은 뭔가 명확하고 명쾌하게 서사를 딱딱 정리하면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공들인 화면, 申し訳ありません 간지나는 액션 등으로 어쨌든 볼 맛은 나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었습니다. 인랑이 개봉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 극장에서 정말 혼절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왜 하필이면 일랑이었는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작 일랑은 명작 애니메이션이긴 했지만 스토리의 진행이 느슨하고 다소 루즈한 감이 있죠. 이걸 가져다가 강동원, 정우성의 잘생긴 얼굴과 쭉 뻗은 기럭지, 그리고 김지훈 감독의 주특기인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막 존나 때려 부어서 액션 스릴러 첩보 영화를 만들면 죽이지 않을까? 뭐 흥행도 막 되고? 라는 발상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냥 가져다가 쓰기에는 애니메이션 일랑은 몇 가지 난점이 있었습니다. 俺は撃つつもりだった だったらなぜ撃たなかった 첫 번째, 일랑은 기본적으로 대체 역사물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일본 학생 운동인 전공투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각본을 쓴 오시이 마무로가 자신의 학생운동 경험을 기초로 거기에 극단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즉, 애니메이션 일랑은 시대적 공간적 배경은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왔지만 상상력의 기반은 1960년대 일본의 시대 상황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영화를 보는 일본인들은 이 상황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막말로 처음에 나레이션 안 듣고 자빠져 자다가 統治下の混迷からようやく抜け出し 뭐 중간쯤에 대충 일어나도 전공투들이 미쳐서 총질하는 세상이구만 하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무식한 무장투쟁을 우리나라에 가져다 붙이면 이게 영 이상해집니다. 어디서 나온 거야? 섹트라는 애들이 도대체 뭐하는 애들인지 쉽사리 이해도 공감도 가지 않죠. 민족적인 정서와도 다소 맞지 않고 이런 극단적인 무장투쟁은 이미 시대적인 흐름을 너무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폭력 시위로 대통령까지 끌어내린 경력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 오래된 망작이긴 하지만 2009 로스트 메모리즈가 그리고 있는 대체 역사가 더 설득력이 있죠.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미 익숙하게 봐왔고, 뭐 이런 상황이면 총 들고 폭탄 던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나라도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뭐 그렇다고 이 영화가 재밌다는 건 아닙니다. 망작이에요. 하지만 설정만큼은 일랑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몰입하기 쉬운 설정이라고 볼 수 있죠. 나라를 되찾겠다는 것이 어떻게 범죄야?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설정이 먼저 먹혀야 이야기가 먹히기 마련입니다. 판타지를 써도 현실에 기반해서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영화 일랑은 첫 번째 설정부터 관객들에게 먹히질 않습니다. 주인공의 트라우마가 되었다는 피해 금요일 사건도 그렇고 섹트와 특기대가 서로 총질을 하는 상황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김지훈 감독의 거창한 화면빨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독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와중에 화면은 예쁘다. 이러면 더 짜증납니다. 마치 겁나 예쁜 여자가 꼭 내 카톡에만 답장 안 하는 것처럼 말이죠. This is Jordan. Leave a message. Hello? Hello? 두 번째 실패는 뭐 이 영화는 실패가 아닌 게 없지만 주인공들의 감정선 또한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영화 일랑의 스토리는 원작 일랑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주인공이자 특기대 대원인 강동원은 나 그 현장에 갔었어. 이게 갈라진 벽 등 그 밑에 떨어져 있더라. 네가 유족한테 갖다 줘. 걔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너야. 자기 앞에서 자폭한 여자아이의 언니인 한효주를 만나러 갑니다. 이은희 씨죠. 누구세요? 동생분의 유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작에 있는 대사를 그대로 치던 강동원과 한효주는 なぜ俺を責めない 서로 입장이 달랐을 뿐이잖아요. 그쪽 잘못은 아니죠. 게다가 총도 쏘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뜬금없는 행동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한효주는 자기 동생의 유품을 가져온 남자 앞에서 갑자기 세 가지 색 블루에 나오는 줄리엣 비노씨 같은 행동을 하더니만 여기서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해지죠. 저기가 우리 책방 있는 곳인데 가보실래요? 맛있는 국수집 아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이 국수를 말아먹을 때 느낌이 왔습니다. 여기서 멜로하면 진짜로 영화 말아먹는 거다. 그런데 제 예상을 이상한 방식으로 벗어나더군요. 그냥 멜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한효주가 동화책을 읽으면서 동화 구현을 실시하더니만 동화 구현이 끝나니까 아까 먹었던 국수의 면발이 서로의 입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찹찹대기 시작하는데 아 진짜 이러지 마. 물론 나중에 밝혀지는 대로 한효주는 섹트 출신의 공안부 첩자고 강동원을 유혹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강동원은 특기대 대표 미남 첩보원으로서 한효주의 유혹에 넘어가는 척 해야 하는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되는 건 이 영화의 내러티브에 필요한 장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슨 이와이 순지 감독 분위기로 찍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차라리 한효주의 정체를 미리 밝히고 이 둘이 진짜 적과의 동침하는 장면을 긴장감 있게 그렸다면 또 모를까. 관객이 보기엔 아니 얘네 둘이 무슨 킹스맨2에 나오는 글래스톤베리 락 페스티벌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All you said was don't take any drugs. It was a music festival for fuck's sake. 동생이 폭사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처음 보는 사람 둘이서 눈 맞아서 냅다 자버리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대단히 뜬금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객은 따라가질 못하는데 화면만 예쁜 장면들. 김지훈 감독의 주특기가 독이 되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남산타워 액션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싶은 장면들이 마구 속출합니다. 원작 일랑의 주인공 후세는 강화복을 입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강화복을 입고 상부의 명령을 받을 땐 가차없이 사람들을 쏴 죽이죠. 후세 개인이 어떤 인간인지 또 집단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도 보여주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강동원은 갑자기 무슨 사이코패스라도 됐냐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는 사정없이 사람을 죽여댑니다. 남녀도 가리지 않죠. 이미 전투불능에 코마 상태가 된 요원들을 굳이 확인사살하고 여성 요원의 모가지를 스티븐 시갈처럼 돌려 꺾어버릴 때 저 진짜 시겁했습니다. 아니 터미네이터도 이러진 않았어요. 얜 진짜 기계인데. 그리고 이 액션씬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 해도 강동원과 한효주가 동반 번지점프하는 장면입니다. 드론에 기관총을 매달아서 쏠 때만 해도 드론에다가 기관총을 달면 반동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뭐 그건 미래니까. 뭐 자동차들은 지금 봐도 오래된 티가 팍팍 나는 중고차들이긴 하지만 김준경 발견. 가보자. 미래니까 뭐 무반동 핸드건을 발명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아무리 미래라고 해도 소화전의 호수가 저렇게 길 이유는 전혀 없고 미래라고 해서 인간의 뼈 내구성이 몇 배로 세진 건 아닐 텐데요. 이 미래 사회는 무슨 뭐 전부 아담한티움 골격으로 인간 강화라도 한 겁니까? 이건 영화적인 허용을 넘어서도 너무 많이 넘어서는 겁니다. 뻥을 쳐도 그럴듯한 뻥을 치는 것과 대놓고 개뻥을 치는 건 다른 거죠. 다이하드의 브루스 윌리스가 건물 몇 층을 소방호스 타고 내려간 거랑
남산타워에서 소방호스를 타고 두 사람이 자유낙하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갑자기 한 우주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서 둘이 날아가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개뻥입니다.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Hey! Lay your palm flat on that tabletop! What's it gonna be? May I lift the hands off the tabletop in order to remove my billfold?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s.